지금 일단 120장비고요 앞으로 바꿔줄 것들은 뭐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바꿔줄 건데 일단 120렙 기준으로 장기선율 좀 드리겠습니다. 투구는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뭐 셀리느 리본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스펠 서킷 카트리너 K론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12재련 쓰고 있고요. 중단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퍼닝 선글라스로 경험치를 늘렸고요. 세계수의 어린잎 지력으로 강마갑과 시간의 지력 망토의 세트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세계수의 어린잎 같은 경우는 재련도 합계가 22재련을 때문에 목표적 데미지 10% 붙어있는 추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11 재련을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 강인한 마력 갑옷 마텍 붙어있고요. 지속성은 별 필요 없어요. 마텍 붙어있어서 그냥 쓰는 거고. 마이어 웨겐부르그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1재련. 그리고 무기에 앞서서 걸칠 거 설명드리면 같은 세트 효과인 11재련 시간의 지력 망토 프리드리히 S 하이넷 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불풀 크게 필요 없는데요. 마검 실체 같은 경우는 마텍이나 공속이 달려있는 게 좋겠죠. 요거는 그냥 제 캐릭들이 그냥 돌려 쓰는 거. 시즈망이 제가 마텍작도 있고 공속작도 있고 불쿨작도 있었는데 그냥 처분을 했어요. 앞전에 보면 재련 이벤트 때 제가 아이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것저것 육성장비를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다 돌려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간의 지력 부추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드리면 마력에 폭주하는 마법에 아이스 윈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이스 윈드 카드 장착하시는 게 좋아요. 꽃보 카드 같이 쓰실 거면. 근데 여기서 주안점은 역시 폭주하는 마법이죠. 그리고 마력보다는 공격 후딜리가 더 좋습니다. 공속이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마텍 18 올려봤자 크게 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공속을 추천드리지만 공속작이 거의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다른 데서 공속을 끌어내고 마력작을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켓 시간의 지력 부츠 같은 게 좀 부담되시면 시간의 민첩 부츠나 지력 부츠에 소켓이 없는 폭주하는 마법, 이거는 진짜 코어예요. 폭주하는 마법으로 인트 200이 올라가게 되면 소서로가 사용하는 사이킥 웨이브, 포이즌 버스트 같은 각종 마법들이 데미지가 대폭 오릅니다. 진짜 거의 2배 가까이 데미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검 채체도 마찬가지로 소서로의 마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팅에 무조건 필요한 폭주하는 마법 옵션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기랑 방패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마검 채체 코어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일루전 에이션트 대거. 에이션트 대거는 이 일루전 카드와 같이 장착 시에 특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루전 카드와 장착 시에 마텍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모든 속성 마법 데미지 증가, 거기다 근접 물리 공격 시 일정 확률로 클라우드 킬, 클라우드 킬이 이겁니다. 클라우드 킬이라는 독장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데미지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나 이 클라우드 킬은 독속성 내성 감소를 일으킵니다. 디버프 효과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합 재련이 22 이상인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킬이 발동이 됐을 경우 포이즌 버스터 4레벨이 발동해요. 이게 바로 이 독 마검 셰체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스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독마검 셰체의 코어 장비 일루전 엔션트 대거 11재련의 꽃보 카드와 변이하는 백색의 기사 카드가 장착되어 있고, 일루전 카드 같은 경우는 마력의 니브 2레벨 장착되어 있고요. 변이하는 칼리츠 로드 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뭐 액세서리는 일루시온 배틀칩 오토매틱 배틀칩 뭐 이런 거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속 증가에 몬스터 경험치 증가까지 있는 요르문간드 고단 주술사 카드로 독속성 마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퍼실 선풍기 LT, 이거는 공속 증가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애쉬 호퍼 카드로 무속성 마법 데미지를 잡았어요. 동마검 셰체인데 왜 무속성 마법 데미지를 올렸냐, 이거는 독속성을 주로 쓰다 보면 독속성, 암속성, 불사속성에게 데미지를 거의 못 주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라비린스 가서 포포링을 못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사이킥을 역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이킥 장비가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육성했을 땐 성탄절에 수호트리를 장착했는데 성탄절 세트를 하니까 사이킥 터지는 건 좋지만 대신 액세서리에 공속이 없기 때문에 공속 잡기 힘들고, 마법 데미지가 아무래도 시즈만 같은 거 못 끼다 보니까 이런 세트 효과를 발휘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데미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빼버리고 이번에는 사이킥을 다른 데서 챙겼는데요. 어디서 챙겼냐, 바로 특수 장비 뒷판 부분 설명드리면 섀도우 스펠 웨폰 섀도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 확률로 사이킥 웨이브가 발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섀도우고, 섀도우 체이서만 장착할 수가 있어요. 사이킥 웨이브 3레벨이 발동하면서 사이킥 웨이브의 발동 확률이 재련도에 따라 추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섀도우 스펠 이어링 섀도우로 무속성 데미지, 화속성 데미지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섀도우 스펠 펜넌트로 메테오 스톰 데미지 증가까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세트했을 때는 사이킥 웨이브 데미지가 10재련일 경우 30% 재련도의 한 만큼 사이킥 웨이브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킥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세팅 방식을 좀 취해봤어요. 의상 같은 경우는 아크비숍 걸칠 것을 장착하고 있고요. 아크비숍 하단, 그리고 마법력 스톤 중단, 이벤트 의상인 의상 야시장 R 정보관인데요. 만약 이벤트가 종료되면 이건 제가 아크비숍 상단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섀도우는 방어무시를 잡을 수 있는 풀 템페스트 아머 섀도우와 슈즈 섀도우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어링 펜던트 같은 경우는 또 필수는 아니에요. 트루잼, 그리고 로드베어러즈, 올마이티 이런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특히 올마이티 같은 경우는 인트에 의해서 포이즌 버스터 데미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른 섀도우 못지않게 데미지 증가에 좋습니다. 스탯이 중요합니다. 소서 마법은 인트 개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리고 포이즌 버스터도 소서러 스킬, 사이킥도 소서러 스킬. 마법 섀도우 체에서는 소서러 스킬이 없다면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템페스트 이어링 펜던트가 있으신 분들은 메이저 오토스펠 아머 슈즈 섀도우를 장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웨펀이나 실드를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 익스피리언스 섀도우를 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세퍼레이트로 바꿔도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아까 공속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경험치 섀도우를 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세퍼레이트 리로드로 공속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퍼레이트까지 해서 공속을 좀 잡아내는데 좀 힘을 쏟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 세팅을 뿌렸어요. 불멸의 윈드고스트 카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비싸요. 그래서 굳이 필수는 아니다. 저도 도마검을 전에 한번 키워봤지만 절대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충분히 사냥 잘 합니다. 또 여기서 뭘 바꿀 거냐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레벨이 올라가면 지금 129레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줄 거는 많이 없습니다. 여기 150레벨이 되면 클라우드 킬의 오토스펠 효능이 들어가 있는 스모키의 변신 나뭇잎 LT C등급을 준비해 놨습니다. 스모키 빅리시의 어택 증가와 함께 클라우드 킬 오토스펠이 발동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킬을 수동으로 써주지 않아도 잘 터진다는 그런 불멸의 윈드보스 카드가 없는 그 단점을 메워줄 수가 있는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 스모키 변신 나뭇잎을 150대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160이 되면 강마갑 대신에 오토매틱 아머 B타입 마법력 섀도우 스펠이 장착되어 있는 갑옷으로 바꿀 거고요. 마이어 레겐부르그 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트 효과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강마갑을 빼주기니까. 그러니까 세계수의 어린잎 지력은 풍선류로 바꿔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비로 200까지 쭉 갈 겁니다. 뭐 공속 수치에 따라서 조금 템을 바꿔주실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 대안 투구들도 있습니다. 뭐 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거 껴주셔도 되는 점이고요. 메이저 오토스펠 섀도우가 없어도 사이킥과 독성성 마법인 포이즌 버스트를 같이 활용하는 아주 현란한 마법을 사용하는 재밌는 섀도우 체이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가 있는 거고, 코어 장비는 역시 딴 건 다 몰라도 엔션트 대거와 일루전 가드, 뭐 다른 거는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두 개는 대체를 못해요. 포이즌 버스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은 꼭 필요합니다. 또 고인물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좀 특이한 캐릭터일수록 가성비가 안 나와서 자본력이 좀 투자가 많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세팅을 해서 키워서 뭐 각팟을 들어간다 해서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몬스터 학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날고 기는 원킬 사냥을 하는 그런 캐릭터에는 보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중간한 세팅되어 있는 캐릭터보다는 훨씬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스킬 설명입니다. 스킬 회피율 증가 마스터, 더블 어택 마스터, 스틸 마스터, 그리고 해도 분배는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스킬은 요렇고 그냥 찍을게요. 섀도우 체이서가 마검 쪽으로 가면 스킬이 좀 여유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스킬을 또 활용도가 있는 스킬을 좀 찍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프로모션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술사가 나와있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좀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섀도우 체이서 때 스킬, 선행 스킬이 이제 도작은 다 찍어줬고요. 프리저도 찍었고요. 이게 있으면 좋은 스킬이 하나가 나중에 어체되면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거 하나는 좀 찍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페인트붐을 찍으려면 선행 스킬 좀 많이 들어가요. 플래그 그래비티 이거를 하나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스킬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고요. 플래그 그래비티를 하나 찍어주셔야지 페인트붐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긴급 탈출을 찍기 위해서는 더블 스트래핑 7개를 또 찍어줘야 되는데, 체이스 워크도 좀 찍어주면 괜찮아요. 이거
체이스 워크랑 소드 리젝트가 나중에 좀 쓸만하고, 컴퍼션 디스카운트를 찍으면 상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로. 자주는 안 쓰는데 안 찍어두면 아쉬운 스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심층에서 긴급 탈출이 되든가. 물론 이게 명중 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두면 좋거든요. 마검 셔츠도 물리 공격이 명중으로 해야 마법이 발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나머지 스킬은 컴퍼션도 찍고 싶고 체이스 워크도 찍어야 되고, 소드 리젝트도 찍어놓으면 좋고. 일단 섀도우 체이서 때 스킬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가장 쓸만한 스킬이 뭐가 있을까? 컴퍼션 찍을게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찍겠습니다. 터널 드라이버 하나 더 찍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오토 섀도우 스펠 찍고 나면 찍을 게 없습니다. 리프 10개, 오토 섀도우 스펠 10개 찍고요. 나머지 어비스 체이서의 선행 트리를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